만약에 선천에서 대단한 어떤 부와 명예가 있다, 또는 불협자인데 불협자 안에 뭐 큰 재산을 이룬다, 이런 글귀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운에서 이 법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큰 재산 또는 그러한 영광, 명예, 이런 거를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운의 흐름을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라기수가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퉁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떤 흐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 우리가 대운, 연운, 월운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룬도 반드시 봐야 돼요. 불협자를 보겠습니다. 불협자는 권세와 형세에 많이 의지하여 붙고 공정하고 발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니, 그런즉 더불어 합하고 힘쓰는 사람이 무리라서 그러므로 공로가 있고, 그런즉 가히 이루고 세울 수 있다. 멋있네요. 사람들과 함께해서 어떤 힘을 이룬다, 세력을 이룬다, 이런 거죠. 권세와 형세에 의지하고 붙는다, 많이 의지하고 붙는다. 자, 하라기수를 읽을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사람의 의식주와 직접 연관시켜서 읽을 때 빠르게 좀 더 이해가 된다 그랬죠. 함께하는 사람이 무리를 이루고 권세와 형세에 내가 많이 의지하여 붙고, 이런 말들이 등장하면은,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해서, 자, 연애와 결혼이죠. 자,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이 법문이 나오면 나보다 나은 어떤 집안에, 나보다 나은 어떤 재능의, 능력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혼인을 할 것이다. 만약에 연운이나 월운에서 이 법문이 나오면 이 해에 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할 기미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월운에서 나오면 나는 이 달에 그러한 어떤 인맥을 만나서 함께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자, 이 년이나 이 월에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밖에 나감으로써 그 집안의 계획을 경영하고 꾀한다. 밖에 나가서 집안을 어떻게 하면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내 의지대로 일이 잘 안 풀려요. 내 뜻대로. 왜냐면 내가 그 의지하고 기대고 다른 사람한테 힘을 빌리고 무리가 함께하고 그냥 동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만의 영광, 나만의 어떤 것을 갖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 글귀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선천 글귀에 나는 내 거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운에서 나왔다, 대운이나 연운에서 이 법문이 나왔다, 그러면 조금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현실에 순응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이 법문을 이렇게 되게 좋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천에서 대단한 어떤 부와 명예가 있다, 또는 불협자인데 불협자 안에 뭐 큰 재산을 이룬다, 이런 글귀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운에서 이 법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큰 재산 또는 그러한 영광, 명예, 이런 거를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운의 흐름을 정말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라기수가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퉁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떤 흐름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 우리가 대운, 연운, 월운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룬도 반드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룬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지금처럼 힘쓰는 사람이 무리다. 그럼 이게 이룬에서 작동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회사를 나가는데, 오늘 학교를 나가는데, 오늘 내가 밖에 나가는데 이 법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하고 친한 언니가, 나하고 친한 그 형이 나에게 커피를 사주겠구나, 나에게 밥을 사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세와 형세에 많이 의지하여 붙는다.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 내가 의지하여 붙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루에 일어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날 일어난다면 나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줄 거예요. 나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내 차에 기름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운으로 보죠. 세운에서 만나면, 자, 연월일 운에서 보는 것입니다. 재직자라면 자리를 옮김으로써 바른 도를 좇는다. 자, 하라기수에서 도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은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지를 말해요. 바른 도를 좇는다는 거면 바른 목표를 향한다, 이 말인 거예요. 또는 바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 길이잖아요. 내가 나아가는 나의 생각, 길,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학습자라면 아름다운 기회를 많이 얻는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비록 세운에서 재직자는 재직자 항목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 항목에, 어떤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의 항목에, 학습자라면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에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만약에 이 본문들을 읽었을 때 이 본문이 재직자나 학습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본문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뭐예요? 아름다운 기회를 많이 얻는다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한테 아름다운 기회라는 것은 합격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도 아름다운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은 이득을 많이 얻는다. 제가 다른 표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라기수에서는 얻는다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득자와 획자예요. 득자가 나올 때는 그냥 얻는다인데 획자가 나올 때는 뭐냐면 경쟁해서 얻는다는 뜻이 있어요. 얻는다고 했을 때 그냥 얻는다는 말이 나오면 가만히 있어도 얻어요. 근데 획득한다는 이 얻는다는 말이 등장을 하면 경쟁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문을 보죠. 문안 배우자의 말이 믿음직하고 사사롭지 않으니 문 밖에 공과 업이 앞에서 실시됨이 있다. 나아가는 걸음 하나에 산업 사슴을 얻으니 향기나는 풀처럼 형통한 내거리가 이로운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하라기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사슴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슴은 출세를 상징을 하는 이 동물이에요. 옛 시절의 벽화나 병풍의 그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람이 사슴을 따라가거나 사슴을 만나거나 사슴을 쫓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출세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슴을 얻으니 출세를 하니 문안 배우자의 말이 믿음직하고 사사롭지 않으니 문 밖의 공과업이 앞에서 실시된다. 집안이 평온하니까 좋은 일이 문 밖에 이르는데 그것이 바로 앞에서 있다 이거예요. 멀리 가서 큰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바로 문 앞에서 나의 출세가 이루어진다. 내 배우자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이죠. 향기나는 풀처럼 형통한 내거리. 사방팔방 길이 뻗어 있는데 어디를 가나 다 잘 된다 이거. 넘어가 보죠. 일의 형세가 장차 고쳐지고 바뀌지만 오직 마땅히 바르게 하면서 가히 좇아야 하니 문 밖에서 바른 일 사귀면 손해는 없고 공로를 이루는 것만 있다. 변화가 있어도 바르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 이거예요. 건너려고 하는데 강 중심이 넓으니 파도가 심하고 아직 쉬지 않고 흐르는데 앞길 바람과 파도 고요해지면 비로소 자라머리 낚는다. 자라는 말씀드렸죠. 자라도 역시 출세길이면서 동시에 사슴과 다른 점은 자라는 장수를 뜻하기도 해요. 출세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오래 누린다. 머리를 낚는다. 내가 앞에 나아갈 것이다.